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통화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산불 진화 헬기 320대와 1,100여 명의 진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2호기의 실물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KF-21이 오는 9월 공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영공의 세대 교체를 위한 뜨거운 양산 현장을 집중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축하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현지 시간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SNS에 게시한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시누크 헬기 6대를 대형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사전 전개해 초기 진화 역량을 높였으며 군 정찰 자산을 활용한 야간 화선 정보 제공으로 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산불 진화 헬기 320대를 투입했으며 잔불 진화를 위해 1,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산불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국방부가 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에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 강군을 여는 해법, 정보화 신기술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18일 청주 오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60여 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또 별도로 진행된 기술 교류장에서는 산학연 관계자와 군 관계관이 국방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민군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개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군 인도가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카이와 공군 52전대가 있는 사천은 올해 계획된 초도 물량을 차질 없이 납품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최초로 공개된 양산 2호기의 실물과 함께 영공수호의 세대 교체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뜨거운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회색빛 기체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바로 KF-21 보라매 양산 2호기입니다. 양산 2호기의 실물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보라매가 눈앞에 당당히 서기까지는 25년에 달하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독자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안팎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향한 열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염원으로 KF-21은 지난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약 42개월간 1,6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수했습니다. 초음속 비행과 무장분리 등 13,000여 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마침내 양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이 고정익동은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은 랜딩 기어와 핵심 레이더, 미세한 배선 하나까지 세밀하게 살피며 성능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이는 스마트 자동화 공정을 바탕으로 현재 연간 24대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연 최대 40대까지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첫 인도를 시작으로 올해만 총 8대를 공군에 전량 적기 인도하겠다는 자신감의 방증입니다. 공장의 열기는 우리 공군의 활주로로 이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증을 위해 공군 오이전대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매일매일 사천 하늘을 가르며 한계 성능을 시험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기체 도입과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 후속 군수 지원 체계 구축과 정예 조종사 양성 등 막바지 전력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개발 전투기 KF-21 도입은 단순히 F4, F5 등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자주국방 시대를 열고 군과 방산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전투기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오랜 염원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군과 방산업체의 뜨거운 땀방울을 통해 완벽한 자주국방의 기틀이 한층 더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매는 더 높이 날수록 강해집니다. KF-21 보라매가 더 많이, 더 높이 날게 되면 우리 공군의 힘 역시 더 강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전시 상황 속 제한된 지상 보급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합동 공중 재보급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장병들은 화물 포장부터 공중 투하와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숙달하며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화물을 포장하는 장병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공중 투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와 화물을 겹겹이 쌌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에 걸쳐 올해 전반기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작사 예하군단과 이신속 대응사단을 비롯해 육군 항공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등 10개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C-130과 CN-235 수송기, CH-47 수송 헬기 등 합동 항공전력이 총출동해 경기도 양조와 강원도 원주, 경상남도 김해 등 전후방 각지에서 훈련이 전개됐습니다. 포장을 모두 마친 화물은 차량에 적재해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의장 검사까지 끝나면 탑재 준비가 모두 완료되고 장병들은 화물 결속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본격적인 투하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화물 투하가 진행될 경기도 여주의 한 훈련장. 지금 제 뒤에선 공중 화물 투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신속하게 병력과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수송 헬기의 꼬리문이 개방되고 지상 요원인 공중통제사와의 교신을 마친 장병이 묵직한 화물을 밀어 투하합니다. 장병들은 목표 지점에 오차 없이 화물을 투하하며 합동 공수 화물 처리 절차와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화물 투하가 끝나자 회수를 위해 수도군단과 1군단 예하 특공연대, 이신속 대응사단 장병들이 투하 지점으로 투입됐습니다. 화물 회수 훈련은 적지중심팀이 포장 유형에 따라
화물을 신속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개인별 소요 시간을 점검하고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고립무원의 작전 지역에서도 우리 부대원들은 합동부대의 지속 지원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부여된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전 목적 달성의 순간까지 원활한 작전 지속 지원을 보장하는 우리 군의 우수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보안 발전 사항을 논의해 후반기 훈련에 적용하는 등 공중 재보급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군 교육사가 부사관 291기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임관 인원은 총 439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임관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해군의 미래이자 전투력의 핵심으로서 대한민국 해양수호 임무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하얀 정복을 입은 부사관들이 열맞춰 행진합니다. 지난 15일 해군 교육사가 거행한 부사관 후보생 291기 수료 및 임관식입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부사관은 총 439명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일 461명이 임관한 259기 이후 최근 8년간 임관한 부사관 기수 중 최다 인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기존 11주에서 9주로 개편한 교육훈련 과정을 처음 적용한 기수입니다. 개편된 9주 과정은 군인화, 해군화 과정을 1주씩 단축하고 교육훈련 강도를 높이는 반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엔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가족,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신임 부사관들을 비롯한 해군 장병들을 일상에서 우연히 보게 되신다면 당신의 해군 복무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사관들의 가족들은 신임 부사관의 계급장 덮개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계급장을 직접 수여하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부사관들은 4박 5일간 위로 휴가를 실시한 후 군사특기별로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제주도에서 민관군경 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 전력이 참여한 화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병대 구여단과 함께 각 기관은 대침투와 대테러 훈련 등을 하며 실전 감각을 높였는데요. 주일성 해병대 사령관은 제주 현지를 찾아 지속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합방위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미립국한 일당이 차량을 탈취하고 달아납니다. 해병대와 경찰이 대응 작전에 나섭니다. 09시 29분부로 기동차로 지금 즉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된 검문과 수색. 거수자 3명 식별했습니다.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국가 중요 시설에 드론 테러가 일어난 상황. 식별 위치는 제주 LNG본부 상공 700m. 드론 픽폭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테러 상황 속 여러 기관이 각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며 힘을 모읍니다. 적 특작부대의 침투로부터 기지를 방어하고 공항 일대에서 발생한 핵 공격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실시된 제주 권역 화랑 훈련입니다. 해병대 구여단을 비롯해 제주 지역 민, 관, 군, 경, 소방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번 화랑훈련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즉각적으로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랑 훈련은 전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합동참모본부가 통제합니다. 시, 도 단위, 권역별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전 국가방위요소의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주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제주 현지를 찾아 통합방위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어린이들이 전투복을 입고 군인의 임무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53사단은 키자니아 부산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군의 가치와 국방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아이들이 포토존 앞에 섭니다. 작은 어깨엔 완전 군장이 올라가고 드론 시뮬레이터 앞에선 조종관을 잡습니다. 육군 53사단과 키자니아 부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2회 충성 키자니아 행사를 열었습니다.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이 실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직업체험형 테마파크로 국내에선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군 53사단과 키자니아 부산은 지난해 9월 국군의 날을 계기로 충성 키자니아 군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 두 번째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직업체험 공간에서 군인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작은 군복을 입은 아이들에겐 오늘 하루는 군인의 꿈과 나라 사랑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엔 전투복 기념 촬영, 완전군장 체험, 각계전투 목표물 탈취 미션, 드론 시뮬레이터가 마련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키자니아 측과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군인의 임무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딸 같은 경우 군인이라든가 군대를 보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군대에 관련된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운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53사단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병무청이 해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기관을 통해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병무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 정보를 신청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경기도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에서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 집행 후 안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 발굴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개최했습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20명이 총격과 자폭으로 사망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사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미 국방획득대학교와 함께 실무급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 양국의 국방획득 인력 양성 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청주는 1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라와 경상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